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58회차 이번 주말차 중에서 J리그 14라운드 3경기 분석인데요. 먼저 후쿠오카와 우라와의 경기, 그 다음에 요코하마 FC와 가와사키, 그리고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에서 3경기입니다. 먼저 후쿠오카와 우라와인데 먼저 홈팀 후쿠오카 9위에 올라와 있죠. 승점 19점. 지난 13라운드 이제 홈에서 치렀던 사간도스와의 이 규슈 더비에서 0대0 무승부로 그쳤습니다. 기존 4-4-2에서 3-4-2-1로 좀 변화를 줬었죠. 최전방에 이 팀 내 최고 득점 6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야마기시와 이선의 루키안, 곤노를 배치를 했고 전방 압박과 이 측면 공수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전반 종료 직전 이 사간도스의 이 나가노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이 전방 압박이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골 결정력이 떨어지면서 무득점 0대0 무승부로 끝났죠. 이번 우라와의 경기에서는 이 경고 누적에서 해제된 오다가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 측면은 나아지겠지만 이 골 결정력과 전방 압박, 중원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후쿠오카는 강팀인 빗셀고베, 산프레체 히로시마 그리고 가와사키와 이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역습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모두 패하고 말았었죠. 네, 원정팀 우라와입니다. 지금 6위에 올라와 있고 20점인데 우라와가 두 경기인가 이 아침 때 결승전 때문에 덜 치른 상황이죠. 리그를. 우라와는 ACL 운영 방식이 바뀌면서 2022 시즌 결승전 지난 5월 6일 홈에서 아릴라를 꺾고 통산 세 번째 ACL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직후 홈에서 치러졌던 이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는 주요 선수들을 이 로테이션 시키면서 0대2로 패하고 말았죠. 하지만 지난 주말 홈에서 간바 오사카 상대로 3대1 역전승을 거뒀죠. 이 중앙 수비의 숄츠, 그다음에 호이브리텐의 힘과 높이가 좋고 최전방에서 선발과 교체로 투입되는 이 고로키와 린센, 이 칸테의 공간 침투와 높이도 좋습니다. 이 중원에서 이 야스의 전방 침투 패스도 굉장히 날카롭죠. 특히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수비수들의 이 제공권 굉장히 위협적인 상대에게 위협적인 우라와의 공격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이 높지는 않은데 수비와 중원의 안정감은 이 우라와가 앞서 있습니다. 우라와는 지난 4라운드 빗셀고베, 7라운드 나고야, 9라운드 가와사키를 상대로도 이 단단한 조직력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전체적인 전력도 우라와가 앞서 있고 이번 경기는 이 후쿠오카의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 요코하마 FC와 가와사키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요코하마 FC 17위, 그래도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승점 9점. 요코하마는 13라운드 이 가시아 원정에서 1대0 승리하면서 18위에서 17위로 올라섰습니다. 10라운드 홈에서 삿포로에게 1대4로 대패하면서 이 포백 라인을 버리고 3백으로 전환을 시켰죠. 이후 11라운드 니가타 상대로 1대0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이 니가타는 간결한 순간 역습과 측면 공격, 중원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요코하마를 시종간 밀어붙였는데 이 요코하마의 수비가 이 3백으로 전환한 수비가 예전보다 안정감이 있었고 측면에서도 괜찮게 잘 막아냈습니다. 12라운드 이 고베 원정에서는 개인 실력 차를 보이면서 0대3으로 패했지만 13라운드 이 가시아 원정에서 우측에서 이 공수 전환을 대비로 해서 이토와 곤도 모두 선발로 내세우면서 가시와의 자책 공격을 효과적으로 봉쇄를 시켰죠. 결국 후반 중반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결국 한 골을 잘 지켜내고 올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거둔 요코하마입니다. 네, 원정팀 가와사키죠. 조금 부진해요. 10위에 그치고 있고 가와사키는 최근 3연승 3승세였지만 FC 도쿄 원정에서 1대2로 패하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9라운드 우라와전을 시작으로 상승세를 탔었죠. 하지만 지난 11라운드 홈에서 치른 사간도스와의 경기에서 포백 라인의 경기력이 좋지 못했고 13라운드 도쿄 원정에서는 우측 풀백 야마네를 제외하고 포백 라인 전원 교체를 했지만 결과는 전반 초반 2실점하면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여전히 중원의 압박은 견고하지 못했고 이 빌드업 과정도 상대의 전방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이 상대 진영에서 측면 크로스, 뒷공간의 활용 등은 위협적인데 이 결정적인 찬스들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점이 좀 아쉬웠죠. 이 핵심 선수의 퇴장 징계, 경고 누적 결장이 두 팀 모두 있습니다. 이 가와사키는 이 와키자카와 슈미티가 나서지 못하고 요코하마 FC는 유리라라와 오가와가 안 나오는데 이 특히 요코하마 FC 이 오가와 선수는 6골인데 팀이 올 시즌 현재 10골을 기록하는 중에서 6골을 터트린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전력 누수가 되겠죠. 이 가와사키보다는 선수층이 얇은 이 요코하마 FC의 출혈이 더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의 패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는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그냥 매처만 봐도 요코하마 쪽으로 좀 기울죠. 먼저 홈팀 간바 오사카 최하위 18위입니다. 승점 7점이 그치고 있고요.
최근 5경기 1무 4패 부진에 빠졌죠. 아침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우라와 원정에서 이 중원의 우사미, 야마모토, 다우아는 선발로 내세우며 중원을 강화했고 이 전반 중반 최전방 제발리 득점으로 앞서갔죠. 근데 우라와가 후반 시작 직후 교체로 투입한 우쿠보와 최전방 이토에게 우측 공간을 내주면서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제2선발인 골키퍼 이 히가시구치는 빌드업 과정에서 실수가 좀 있었고 후쿠오카 이 공경원의 중앙 수비도 불안했습니다. 이 간바는 라비 이시게를 제외시키고 우사미 다우아는 선발로 내세우며 18위 강등권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포백라인이 경고하지 못했던 경기였습니다. 원정팀 요코하마 마리노스죠. 2위입니다. 지난 라운드 리그 7경기 만에 이 니가타 원정에서 패했습니다. 이 후반 중반 이후 니가타의 중원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고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죠. 이 최전방 3명의 외국인 공격수들 이 엘베르 안데르송 야니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번 경기 좀 살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죠. 하지만 최전방 3명 공격수들의 폼은 뭐 나쁘지는 않았고 세도우 이 니시무라의 공간 침투와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가 위협적인 건 변함없습니다. 이 요코하마 마리노스라는 팀의 이 어느 정도 경기력이 크게 무너진 상황은 아닙니다. 경고합니다. 간바 오사카는 강등권 벗어나기 위해서 홈에서 필사적으로 나설 경기가 되겠죠. 근데 요코하마의 측면과 이성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간바의 포백 라인이 좀 불안합니다. 중원의 압박과 최전방 이 제발리가 힘과 드리블 능력, 제공권 등을 고루 갖추고는 있지만 요코하마의 양 측면과 전방 공격을 막아내기 역부족인 경기가 되겠죠. 이 경기는 요코하마의 간바 오사카의 패 그리고 혹시나 조금 고배당을 원하신다면 이 핸디 무도 간바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거기 때문에 많은 골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투표 추천은 이 후쿠오카와 우라와의 경기는 이 후쿠오카의 패, 이 요코하마와 가와사키는 저희가 요코하마 FC의 패 추천을 드렸는데 오버가 배당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버 간바 오사카와 요코하마 마리노스 이것도 패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회차 J리그 추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